안녕하세요. 2023년 새해부터 한준TV는 해외 축구 전문 기자 부버지 김현민 기자를 고정 출연진으로 모셔서 다양한 유럽 축구의 깊이 있는 이야기들 분석 준비했습니다. 무엇보다 저희가 토트넘 허스퍼의 이 크리스탈 팰리스 원정 경기 프리뷰하면서 반드시 이겨야만 하는 정말 중요한 경기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이겼습니다. 네, 그리고 손흥민 선수는 역시나 팰리스전 무패 행진을 이어갔죠. 저희가 이제 프리뷰하면서 소개드렸던 다양한 기록들과 준하는 그런 좀 희망적인 결과가 나왔는데요. 마스크 투혼을 발휘한 이후 첫 골이기도 했는데 사실 이 손흥민 선수의 득점이 지금까지는 이반 페리시치 선수가 없을 때만 나왔는데 이번에는 페리시치 선수가 출전하고도 나왔고 또 손흥민 선수의 활약이 클루세스키가 있을 때만 또 가능했는데 또 없는데도 가능했어요. 그 하나의 요인으로 꼽힌 활약이 바로 브라이언 힐 선수의 포텐 폭발이다. 토트넘 허스퍼 공식 계정도 We need to talk about 브라이언이라고 하면서 브라이언 얘기 좀 해봐야겠다고 했는데 그 얘기 지금부터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경기 끝나고 손흥민 선수와 브라이언 힐이 딱 그 앉는 모습이 포착이 됐는데 그만큼 브라이언 힐이 투입되면서 손흥민 선수에게도 긍정적인 작용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이 경기에서 또다시 이제 클룹세스키 선수가 몸이 안 좋으면서 결장을 하는 바람에 이제 힐 선수가 2경기 연속 선발 출전하게 됐죠. 이미 지난 경기가 본인의 그 프리미어리그 선발 데뷔전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2경기 연속, 그 전까지는 한 번도 선발 출전 기회가 없었다가 그렇게 되게 된 건데요. 사실 아스톤 빌라와의 경기는 솔직히 좀 실망스럽고 아쉬웠고 그러니까 이번 경기 못 뛰지 않을까 싶었는데 역시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한번 경험하고 나니까 확실히 좀 더 나아졌어요. 일단 그러니까 힐 선수가 선발로 나오면서 조금 도어티 선수하고의 그 측면 공격이 시너지가 폭발을 하게 된 거거든요. 힐 선수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왼쪽이 이제 힐의 히트맵인데요. 측면을 많이 밟고 다녀요. 이 선수가 근데 원래는 왼쪽 측면에서 뛰던 선수였거든요. 그렇죠. 라리가 시절에. 그때도 근데 측면을 많이 밟고 다니는 선수였는데 어쨌건 간에 기본적으로 측면 지향적인 선수이기 때문에 이 경기에서도 측면을 많이 밟고 다녔고요. 이제 오른쪽이 이제 도어티의 히트맵인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도어티도 측면에서 이제 도어티의 강점은 저돌적인 그런 전진과 이런 건데 단점은 이 선수가 그러니까 기술적인 능력이 조금 떨어지거든요. 기술적인 능력이 떨어져가지고 혼자서 오버래핑 해가지고 올라가라고 하면은 그건 잘 못해요. 항상 주고받고 가거나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됐던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힐과 나오니까 힐과 주고받고 플레이가 상당히 잘 되면서 심지어 그 힐 측면을 계속 밟아주니까 그만큼 도어티는 또 이제 중앙으로 많이 박스 안으로 침투하는 풀백이잖아요. 저기 보셔도 아시겠지만 박스 안에도 어쨌건 터치들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힐과 도어티가 오른쪽 사이드에서 활약을 잘하다 보니까 수비수들이 그쪽으로 쏠려가는 부분들이 있고 그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중앙 공격을 펼쳐야 하는 손흥민 선수가 조금 공간을 또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그리고 또 이제 도어티하고의 시너지가 폭발했다는 또 다른 부분을 알 수 있는 게요. 일단 힐이 도어티한테 7번의 패스를 줬는데 이게 그러니까 그 힐이 특정 선수한테 준 가장 많은 패스였고요. 마찬가지로 도어티 역시도 힐한테 8번의 패스를 줬거든요. 근데 도어티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은 패스를 준 거는 로메로예요. 왜냐면은 백패스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선수가 그냥 볼을 끌고 올라가는 능력, 그러니까 그 기술적으로 끌고 가는 능력이 떨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수비가 앞에 막히면은 백패스를 주는 그게 조금 반복이 됐었는데 힐이 앞에 있고 힐이 붙어 있다 보니까 힐한테는 조금 전진 패스를 할 수 있게 됐던 거였죠. 게다가 힐 선수가 상대 압박을 당해도 이번 경기에서만큼은 잘 풀어나오고 다시 주고받는 상태가 되니까 도어티도 자신있게 줄 수 있게 됐고 토트넘의 공격 자체가 조금 적극적으로 바뀔 수가 있었다. 거기다가 이제 힐 선수가 나오면서 그렇게 도어티까지 같이 살아나니까 둘이 상당히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토트넘의 오른쪽 공격 비율이 비약적으로 증가를 한 거죠. 사실 이전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도 죽었던 이유가 왼쪽 공격에서 페리시치가 많은 지분을 차지하고 페리시치가 공 잡고 크로스하는 플레이만 많이 나오다 보니까 플레이 패턴이 단조로워졌는데 힐과 도어티가 오른쪽 플레이를 잘해주고 그쪽 위주로 경기가 되니까 페리시치의 영향력도 줄어들고 또 손흥민 선수도 중앙적에서 좀 자유를 얻게 됐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손흥민 선수도 중앙으로 계속 이동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 히트맵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중앙에도 있고 심지어 오른쪽 측면에서도 밟은 자국들이 있거든요. 그때는 또 힐과 스위칭이 되더라고요. 실제 한번 그 손흥민 선수가
저기 도어티 선수의 골을 어시스트 했을 때 이렇게 슈팅을 때리려고 하면서 지나갔었을 때 그때 힐이 스위칭돼서 갔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손흥민 선수가 슈팅 때리려고 하다가 수비가 붙으니까 조금 더 치고 가가지고 컵백을 준 걸 이제 도어티 선수가 골을 넣었던 거였죠. 기본적으로 왼쪽 윙포워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왼쪽 영역에 많은 그 색칠이 돼 있긴 하지만 보시다시피 박스 안 침투가 한 번도 없던 경기도 있었는데 이번 경기는 박스 안으로도 많이 들어갔고 오른쪽 메잘라 위치까지도 가고 결국에는 힐의 효과를 통해서 손흥민 선수가 다양한 공간을 점유하고 더 스트라이커에 가깝게 뛰게 됐다. 거기다가 평균 위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손흥민 선수가 평균 위치도 중앙 쪽으로 조금 치우쳐져 있죠. 힐하고 도어티는 완전히 둘이 붙어 있고 위쪽으로 가 있고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케인보다 더 위에 위치하고 있죠. 마침내 페리시가 오히려 손흥민 선수가 높이 올라간다거나 둘의 동선이 막 겹쳐 있는 그런 지난 경기들과 달리 손흥민 선수와 페리시의 거리도 벌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서로 역할 분담도 되게 되니까 마침내 이제 페리시치로 인한 족쇄가 조금 풀렸다. 그 영향은 역시 오른쪽에서 힐이 잘했기 때문인데 이게 뭐 손흥민 선수의 영향을 떠나서 개인적으로도 좋은 장면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뭐 힐 선수가 일단 뭐 이 경기가 토트넘 선수들은 최근에 계속 부진했잖아요. 그것도 멀티골 실점만 7경기 연속이기도 했고 그리고 뭐 감독 이러면은 감독 경제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소리들도 있었기 때문에 부담을 안고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경기였는데 그래서 선수들이 조금 얼어 있을 수도 있었는데 팀의 첫 슈팅을 힐이 가져가면서 이제 흐름을 조금 가져올 수 있었던 거였거든요. 여기서 이제 손흥민 선수가 패스를 주고 힐이 이제 슈팅을 가져간 게 수비 맞고 나갔던 거였죠. 이 장면도 말씀하신 대로 원래 손흥민 선수가 왼쪽 측면 공격수 역할을 했는데 지금 보시면 오른쪽에 와서 힐과 주고받는 장면이 나오고 있고 또 힐과 손흥민이 주고받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위협적인 장면이 됐다는 거예요. 캡처 화면을 보시면은 지금 스킵의 패스가 전진해서 들어갈 때 오히려 케인이 왼쪽으로 가고 손흥민 선수가 오른쪽으로 가서 힐에게 논스톱 패스를 주고 물론 힐의 슈팅이 뭐 수비에게 쉽게 막히긴 했지만 어찌됐거나 플레이 패턴이 다변화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슈팅도 힐이 이끌어낸 건데요. 뭐 이 장면 같은 경우는 힐이 특히 그 상당히 탈압박을 통해서 수비를 제치고서 슈팅을 가져갔는데 힘이 실리지 않아서 그러니까 두 번 다 슈팅이 이건 힐의 조금 단점이에요. 힘이 실리지 않아요. 좀 약해요. 거기 좀 아쉽긴 하지만 어찌됐거나 이제 모우라가 부상인데다가 쿠르세스키까지 없는 가운데 이렇게 개인 능력으로 한두 명의 선수를 제칠 수 있는 선수가 토트넘에 없었는데 힐이 이번 경기에 그 역할을 확실하게 해줬다. 그리고 결국에 후반 초반에는 힐 선수가 선제골에 결국엔 관여를 했어요. 이게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또 기점 역할을 해줬어요. 손흥민 선수가 힐한테 패스를 주고 여기서 드리블을 통해서 수비 두 명 사이를 가로질러서 그 다음에 측면으로 내준 거를 페리시치가 크로스 올렸고 파포스트로 파고들었던 케인이 이제 타점 높은 헤딩골을 넣었던 거였죠. 뭐 단순하게 골 장면만 보면 또 페리시치가 크로스하고 케인이 헤딩했네 이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과정을 보자면 손흥민 선수도 중앙 지역에서 연계해주고 또 힐 선수가 반대편 공간에서 수비를 끌어주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토트넘이 조금 더 많은 그 선수들을 활용하고 있다. 거기다가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게 있는 게 어떤 거냐면요. 스윙 작업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쪽 측면에서 계속 공격을 해가지고 거기서 올리면 상대가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 크로스가 정확하게 올라갈 수가 없어요. 수비가 붙어 있으니까. 하지만은 이것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오른쪽 측면부터 시작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반대편으로 넘어온 거기 때문에 페리시치도 프리하게 올릴 수 있으니까 정교한 크로스를 올릴 수 있었던 거거든요. 마치 지금의 형태를 보면 페리시치가 왼쪽인 힐이 오른쪽인 손흥민 선수와 케인이 위아래로 오르내리는 비대칭 투톱처럼 경기를 할 수 있는 그런 패턴이 나온 거고 그리고 힐 선수가 이제 기점이 아니라 직접 도움까지 프리미어리그에서 최초로 기록을 합니다. 이 도움 장면 상당히 좋았죠. 물론 케인 선수가 각도 없는 데서 잘 넣은 것도 있긴 하지만은 힐의 패스가 상대 수비가 두 명이 좁게 서 있는 데를 파고 들어갔거든요. 결국에는 이 수비수들이 빠뜨렸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이 공간을 노렸던 힐 선수의 과감성이라든지 또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창의적인 시도를 했다는 것 자체 이런 부분에서도 사실은 예전에 토트넘이라면 로얄이 여기 있었으면 그냥 나도 몰라 하는 크로스를 올리거나 뭐 도어티가 있었다면 백패스를 한다거나 이런 상태가 나왔는데 힐이 있으니까 이렇게 창의적인 패스가 나와서 골까지 나왔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마침내 우리가 기다렸던 손흥민 선수의 골에도 힐 선수가 관여를 했습니다. 랑글레 선수가 이제 롱패스 보낸 거를 케인이 떨궈줬고 거기서 이제 그 힐이 그래도 차분하게 다시 이제 패스를 내줬거든요. 그리고 또 거기까지 붙은 과정도 좋았었고요. 그걸 이제 케인이 길게 넘겨준 거를 이제 손흥민 선수가 받아가지고 골을 넣었던 거였죠. 지금 보시면 케인 선수가 이제 2선으로 내려오는 플레이를 해주면서 손흥민 선수가 뒷공간을 파고드는 전형적인 손캐주어의 패턴이 나오게 되는데 이 패턴을 상대팀들이 잘 읽고 있다 보니까 그 사이에 힐이 하나 더 껴서 오히려 케인 선수에 대한 방어를 분산시켜주는 효과가 됐고 여기서 케인도
잘 줬고 손흥민 네. 선수도 잘 들어갔고 물론 이제 마크 게이가 따라오긴 했지만 어찌 됐거나 손흥민 선수가 정말 이건 뭐라고 할까요? 집념의 슈팅이라고 할까요? 네. 으아! 수비 맞아도 들어가! 운도 좀 따라서 득점이 됐습니다. 예. 어찌됐거나 힐 선수가 들어오면서 토트넘의 공격이 활기를 얻었다. 예. 개인적인 세부 기록은 좀 어땠나요? 프리미어리그 첫 도움을 기록을 하기도 했고요. 예, 그 슈팅 2번 때려가지고 한 번은 유효 슈팅으로 연결됐고 이제 드리블도 2회 시도해가지고 1회 성공시켰고 근데 단순히 드리블이 아닌 볼 캐리는 상당히 많이 했었거든요. 예. 거기다가 이제 패스 성공률도 80%였고 찬스 메이킹 1회 그리고 수비적으로도 클리어링 1회 가로채기 1회 태클 2회 그러니까 조금 성실하게 수비도 해줬다는 거죠. 결국에는 콘테 감독이 원하는 만큼의 몸싸움 능력까지는 좀 갖추지 못했지만 어찌됐거나 프리미어리그에서 뛸 수 있는 그런 특성들 열심히 뛰어주고 네. 부딪혀주고 압박해주는 본인이 지금까지 좀 부족했던 부분들을 끌어올렸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잘하는 그 볼캐리 능력 네. 이게 좀 대단한 것 같아요. 뭐 이게 조금 더 이제 세부적으로 보면요. 이 경기에서도 일단 볼캐리를 8회를 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패스도 전진 패스가 10회, 26회 패스 중에 10회였는데요. 이게 거가 대략적으로 38%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공격 진영으로의 패스가 20회였거든요. 그러니까 공격 진영으로 패스를 상당히 많이 해줬다는 거죠. 결국엔 토트넘의 백패스하고는 뭐 롱볼 축구 이런 좀 단순한 축구를 하던 것을 벗어나서 힐이 들어오니까 정말 풍성한 좀 아름다운 축구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네, 거기다가 또 이제 힐 선수가 정말 많이 뛰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기에서 77분을 소화했잖아요. 근데 일단 활동량이 9.87km잖아요. 만약에 분당 후 따지면은 1.28 정도 되거든요. 이게 그러면은 분당 후는 최고예요. 왜냐면 손흥민 선수는 풀타임 뛰고 10.67km인 거잖아요. 네, 물론 그게 뭐 최고의 활동량이긴 했는데 힐 선수가 만약 풀타임을 뛰었다면 더 네. 많이 뛰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스프린트 횟수도 16회로 상당히 많이 기록을 했고요. 풀타임을 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평균 속도가 7.57km/h로 선발 출전한 선수들 중에선 가장 높았어요. 그러니까 밑에 하비 화이트는 교체 투입되니까 당연히 교체 투입된 선수들은 평균 속도가 빠를 수밖에 없거든요. 네, 지표본도 잡기 때문에 결국엔 힐 선수가 많이 뛰고 빨리 뛰고 열심히 뛰었다. 즉 모든 걸 던졌다. 프리미어리그 와서는 정말 최고의 경기를 했다고 볼 수 있겠는데 다만 여전히 이제 타고난 체구에 좀 문제는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뭐 경합 승률 36.4%였고요. 공중볼도 한 번 경합해가지고 실패했고요. 그리고 저는 물론 공격수는 태클이 성공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공격수는 왜냐면 상대가 올 때 그걸 조금만 지연만 해줘도 되는 거기 때문에 성공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태클도 2번 시도했는데 다 실패했고요. 예, 좀 그러니까 확실히 몸싸움 약점은 그러니까 이게 힐이 솔직히 말하면 프리미어리그에 계속 적응하지 못했던 가장 큰 원인이었거든요. 네, 어찌됐건 콘테 감독은 계속 발전하는 선수라고 하면서 기회를 줬고 그 기회를 잡았고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기대가 되는 그 활약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영국의 런던 지역 매체들에서도 오늘 이제 힐의 활약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평가들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풋볼 런던에서는 이제 브라이언 와우! 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브라이언이 굉장히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하면서 뭐 이제 기점 역할 한 거, 도움한 거, 그리고 무엇보다도 도어티와 주고받는 플레이를 통해서 오른쪽 측면에 활기를 불어넣어준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높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네, 뭐 굉장히 높은 평점도 주고 최고 평점을 케인 선수와 함께 같이 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콘테 감독이 대단한 찬사를 했어요. 네, 뭐라고 했냐면요. 브라이언 축구를 하는 나라에서 태어난 선수다. 그러니까 스페인은 볼을 찰 줄 아는 나라라는 거죠. 약간 좀 그러니까 잉글랜드는 부딪히는 그런 거랑 럭비와 가깝다면은 축구를 하는 나라에서 태어난 선수다라고 하면서 그는 축구를 빠르게 이해한다. 영리하고 지적이며 상황에 대해 잘 이해한다. 프리미어리그는 어려운 무대다. 좋은 퀄리티를 갖추고 스피드와 저항력까지 갖춰야 한다. 그러니까 저게 이제 피지컬적인 능력인 거죠. 근데 그 부분은 그래서 동시에 피지컬적으로 강해야 한다. 힐은 지난 시즌과 비교하면 이런 면에서 그래도 발전했다. 다만 그는 피지컬적으로 더 강해져야 했다. 난 힐을 맨시티의 베르나르도 실바와 비교하고 싶다. 내 개인적인 생각에는 정말 비슷하다. 그는 계속 피지컬 훈련을 많이 해야 한다. 이미 대단한 퀄리티를 가지고 있는 선수다라고 했는데 저는 물론 뭐 베르나르도 실바가 어렸을 때 더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스타일에 대한 부분이겠죠. 뭐 그러니까 영리하게 볼 차고 왼발 쓰고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인 것 같은데 그래도 스타일도 좀 다르지 않나요? 힐은 좀 더 윙어 스타일이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 힐을 좀 더 베르나르도 실바처럼 쓰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보시면 사실상 라리가에서 뛸 때는 정발 윙어로 왼쪽에서 돌파하고 크로스하고 뭐 이런 선수였는데 지금은 오른쪽으로 옮겨서 조금 더 인사이드로 들어오기도 하는데
무엇보다 이제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기술적으로는 더 사실 성장할 필요가 없다. 예. 다 갖춰졌고 몸만 강해지면 되는데 지난 시즌에 임대를 보냈던 건 너무 피지컬이 안 됐기 예. 때문이지만 지금은 올라왔기 때문에 예. 이제 임대 안 보내고 우리가 기용하면서 키우겠다. 약간 이런 의지를 예. 보인 것 같아요. 다만 계속 피지컬 훈련을 해야 한다죠. 예. 훈련을 계속 시킬 건데 어찌됐거나 가능성을 받고 사실 이 가능성이라는 게 중요한 게 처음 이제 힐이 왔을 때는 원래 기대가 컸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그 라멜라하고 수압딜로 데려온 건데요. 그 라멜라가 영입 당시에는 토트넘 구단 역대 최고 이적료였거든요. 네. 근데 이제 라멜라랑 바꾸면서 그래서 이제 그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서 힐한테 2,500만 유로, 그러니까 파운드 2,100만 파운드인 거죠. 예. 저걸 지불을 했던 거예요. 라멜라를 영입했던 돈을 수입을 얻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바꾼 거였기 때문에 나름 그래도 힐이 그래도 라리가에서 한 시즌 제대로 뛴 거였잖아요. 그 전까지는 예. 그냥 잠깐만 나왔던 유망주에 가까운 선수였는데 그래도 나름 큰 기대를 가지고 영입을 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예. 게다가 이제 뭐 그 뒤에도 확정한 뒤에도 도쿄올림픽에 참가해서 은메달을 네. 땄고 그때 이제 안토니와 힐이 맞대결을 펼치기도 했었고 지금 네. 둘 다 이제 프리미어리그에 와 있는데 안토니가 뭐 이미 더 많이 검증돼 있긴 하지만 힐도 포텐과 기대감 그리고 네. 이제 세계 축구계에서 유망주로 꼽히는 선수지만 이제 콘테 감독과는 좀 궁합이 안 맞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예, 왜냐면 아무래도 콘테 감독은 피지컬적인 부분을 상당히 중시 여기잖아요. 그래서 2022년 여름에도 영입한 선수들이 죄다 180이 넘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콘테 감독이 와서 영입한 선수는 다 180이 넘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힐은 좀 안 맞는 게 아니냐. 그리고 또 실제로도 출전 시간도 너무 부여받지 못했었거든요. 그 프리미어 리그에서 12경기 231분인데요. 저게 최근 2경기 선발로 나와서 비약적으로 늘어난 거지. 그 전까지는 정말 짧은 시간만 교체로 잠깐 뛰었던 거였고요. FA컵 한 경기 나오고 이제 뭐 리그컵 이럴 때야 원래 백업들 돌리니까 그나마 나왔던 거였고 챔피언스 리그 4경기 36분. 그러면은 경기당 10분도 못 뛴 거거든요. 막판에 약간 좀 이제 시간을 좀 이제 보내는 체력 안배 차원에 들어갔던 그렇죠. 경우가 많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나마 그가 컨퍼런스 리그에서만 좀 뛰었던 거였죠. 예, 결국에 이제 콘테 감독이 자신의 픽이 아닌 선수인 그 힐을 거의 쓰지 않았고 개인적인 뭐 감정이 있던 건 아니겠지만 네. 그래서 이제 힐도 지난 시즌 도중에는 발렌시아로 임대를 가서 또 나름 나쁘지 않게 잘했었고 지난 해 여름 이적 시장에도 솔직히 본인은 임대로 뛰고 싶은 팀에 가려고 했는데 결국에 이제 콘테 감독이 남긴 이유는 누가 와야지. 왜냐면 지금같이 누가 가실 수도 있으니까 쓸 선수는 있어야 되니까 누가 와야지 보낼 수 있다고 했는데 안 왔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남았고 그러다가도 전반기 내내 못 뛰었는데 네. 이제 마침내 포텐이 나오고 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포텐은 앞서 우리가 말씀드린 그 돌파력이거든요. 네, 그냥 뭐 영입하기 이전에 이 선수가 많이 뛰었을 때를 조금 기록으로 봐야 되는 거니까요. 예, 물론 뭐 이게 라리가 기록이어서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2020-21 시즌 당시에 힐이 드리블 돌파 성공이 67회로 라리가 전체 5위였거든요. 예. 더 놀라운 거는 이 선수가 28경기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선수들보다 많이 출전 시간이 적음에도 저 정도로 기록을 했던 거예요. 예. 거기다가 이제 볼 캐리 능력이 이 선수의 최대 강점인 거였는데 볼을 상당히 많이 끌고 올라가죠. 매 경기마다. 그러면서 왼쪽이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왜냐면은 그때는 왼쪽에서 거의 뛰었다 보니까 예, 그렇게 많이 볼을 끌고 올라가서 전진해 주는 능력이 정말 탁월하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힐이 2020-21 시즌 당시에 이때가 이제 그가 만 19세였거든요. 예. 그때 뭐 찬스 메이킹 49회랑 그리고 이제 공격 포인트가 7개, 이게 4골 3도움이었어요. 네. 예, 그러면서 이게 그 라리가 21세 이하 선수들 중에서는 이렇게 많은 찬스 메이킹과 이렇게 많은 공격 포인트를 올린 선수가 없었다는 거거든요. 이 선수가 세비야에서 기대하고 키웠던 유망주인데 에이바르로 임대를 가서 어린 나이에 이런 포텐을 터트리면서 스페인 열연불 대표팀에서도 핵심으로 좀 뛰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토트넘에서도 정말 예. 좀 크게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한 건데 이 볼캐리 능력이나 찬스 메이킹이나 네. 돌파력이 몸싸움 문제 때문에 지금 토트넘에 와서는 못 써먹은 거죠. 거기다가 만 20세에 어쨌건 올림픽을 갔으니까 그러면 그쵸. 거의 3살 밑이나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게다가 뭐 이제 일시적인 이유긴 했지만 스페인 대표팀 경기도 일부 소화했던 네. 바가 있어서 힐 선수는 분명히 스페인을 대표하는 유망주 네. 중에 한 명인데 토트넘과는 잘 맞느냐 뭐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의문이 있었는데 이번 경기를 통해서 조금 해소한 것 같아요. 거기다가 뭐 볼캐리 능력과 이제 찬스 메이킹 뭐 이런 능력이 좋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볼캐리 이은 슈팅과 찬스 메이킹인데 그러니까 볼캐리가 이제 5m 이상을 볼을 끌고 올라가는 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볼캐리에 의한 슈팅은 20회인 거고
빨간색이 이제 볼캐리에 이은 슈팅인 거거든요. 예. 그 볼캐리에 이은 찬스 메이킹은 16회를 기록을 했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선수가 몸싸움은 약하지만은 아까 수비를 상당히 많이 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 볼에 대한 집착성은 있는 선수예요. 예. 단지 호리호리해가지고 몸싸움에 밀릴 뿐인 거지. 예. 그러니까 이게 2020-21 시즌 라리가 그 공격 진영에서의 소유권 획득 횟수가 31회로 3위였어요. 이것도 굉장히 놀라운 수치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요. 이제 전방 압박을 그만큼 열심히 잘해준다는 네. 얘기인데 결국에 이제 힐 선수가 콘테 감독 부임 전에 왔지만 파라티치 디렉터가 부임하고 데려온 선수니까 네. 파라티치 픽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유벤투스 시절에 쿠루세스키를 데려왔던 것처럼 이 선수에게서 어떤 그런 그 특성, 특히 뭐 파라티치가 토트넘에서 일하니까 프리미어리그에 뛸 선수를 데려온 건데 이런 뭐 특성을 조사하지 않고 영입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네. 이제 몸만 좀 키우면 잘 되겠지. 새로운 네. 쿠루세스키가 되겠지. 뭐 이런 생각을 한 것 같기도 해요. 다만 그런데 어쨌건 프리미어리그에서는 이런 능력은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거죠. 왜냐면 밀려나니까. 예. 하지만 이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경기에는 어느 정도의 가능성을 네. 보여줬고 그리고 콘테 감독이 말한 대로 더 몸을 키우고 벌크업이 된 상태에서 기존의 장점과 새로운 이제 보완점들이 뭉쳐진다면 정말로 이제 포텐이 찾을 수 있는 건데 네.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사실은 지금 쿠루세스키 선수가 부상이기 때문에 게다가 모우라까지도 못 뛰기 때문에 기회가 온 거거든요. 네. 이제 쿠루세스키 선수의 몸 상태를 봐야 되겠지만 이날 활약이 힐 선수의 앞으로에 좀 영향을 미칠까요? 저는 어느 정도 미칠 거라고 봅니다. 일단 뭐 이번 경기처럼만 플레이를 해준다면은 모우라보다는 더 어울리는 옵션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모우라 같은 경우는 개인 돌파만 계속하면서 조금 주변과의 연계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떨어지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개인이 빛나거나 아니면 아예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거나 물론 뭐 모우라 그게 있죠. 수비 가담은 정말 열심히 하는 선수긴 하죠. 수비 가담은 어떻게 보면 토트넘 공격 자원들 중에서 가장 많이 하는 선수긴 하지만은 공격적인 기여 부분에선 상당히 떨어지는데 무엇보다도 토트넘이 클롭세스키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성적차가 굉장히 크게 났었잖아요. 예. 저희가 이거는 뭐 지난 방송에서도 여러 번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클롭세스키 없을 때 토트넘은 그러면은 손케쿨이 제대로 굴러가지 못하면서 공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힐은 상당 부분 클로세스키와 비슷한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연계에 능하고 물론 뭐 다른 부분들도 있지만 이 선수가 어쨌건 간에 굉장히 센스 있게 찬스 메이킹도 많이 하고 주고받는 플레이도 좋고 그리고 드리블 볼을 끌고 가는 능력도 있고 하다 보니까 클로세스키와 많이 비슷하면서 좀 다른 부분이 있다면 클로세스키는 기본적으로 왼발잡이다 보니까 접고 들어오는 플레이를 좋아해요. 원래는. 물론 토트넘 와서는 유벤투스 시절이나 파르마 시절과는 다르게 측면 플레이도 좀 해줘서 놀랍긴 했지만은 기본적으로 이 선수가 좋아하는 건 접고 들어오는 플레이인데 힐은 그래도 측면 플레이를 선호하는 선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도 운영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게다가 이제 저희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뭐 오른쪽 공격수로 힐이 뛸 경우에 손흥민 선수가 가운데로 좀 더 와주면서 페리시치와 멀어질 수 있고 그러면서 페리시치와의 겹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다가 사실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힐이 이 정도로 못 해줄 때는 차라리 쿠루셉스키도 못 뛰고 뭐 히샬리송에다가 모우라까지 없으면 세선용 왼쪽 윙백 놓고 페리시치를 오른쪽에 놓는 게 어떠냐 생각했지만 페리시치가 글로 간다고 하더라도 손흥민 선수가 잘 맞을 유형은 아니잖아요. 크로스 위주로 경기를 하니까. 게다가 손흥민 선수가 지금 원래도 헤더 능력이 강점이 아닌데 안면 골절에 의한 그 우려 때문에 헤딩을 열심히 못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사실 이런 오늘 경기처럼 힐이 오른쪽에 가는 게 쿠루세스키가 없을 때는 최고의 옵션이다. 그리고 쿠루세스키가 있더라도 로테이션은 필요하니까. 그리고 저는 그러니까 결국은 토트넘이 가장 어쨌건 간에 개인 기량이 떨어지는 포지션이 오른쪽 윙백이잖아요. 그것 때문에도 클롭세스키의 영향력이 상당히 컸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힐이 더 중용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오른쪽 윙백도 조금 살아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설령 죽어 있더라도 개인기로 뚫고 갈 수 있는 거고요. 결국에는 토트넘이 오랫동안 숙제로 가져왔던 오른쪽 측면 공격 라인의 문제 그리고 쿠루세스키의 의존도를 풀어줄 수 있는 힐의 발견은 분명히 후반기를 맞이하는 토트넘과 콘테 감독에겐 큰 호재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날 힐의 활약이 반짝일지 앞으로 지속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당장 오는 토요일에 포츠머스와의 경기가 있고 그 포츠머스와의 경기는 어떻게 보자면 조금 이제 유망주들에게 더 기회를 줄 수 있다 보니까 힐에게도 기회가 오지 않을까 싶어요. 네, 저도 뭐 힐에게 기회가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클로세스키는 일단 어쨌건 보도상으로는 큰 부상은 아니라고 했거든요. 이번 팰리스전도 출전 여부가 반반이라고 했었기 때문에
다음 리그, 그 아스날하고의 북런던 더비에는 전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힐을 포츠머스전에 선발 출전시키고 그러면서 서서히 출전 시간을 늘려가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물론 주전은 당연히 클룹세스키겠죠. 예. 예. 결국엔 힐 선수가 이렇게 연달아서 출전할 수 있는 것 자체로도 본인의 자신감이라든지 경기력 향상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지금의 일정 흐름도 토트넘이나 힐에게는 긍정적이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토트넘이 지금까지 찾아 헤맸던 왼발잡이 이선 공격수의 문제, 특히 이적 시장에서도 이런 선수들에 대한 연결이 됐는데 힐이 잘해주니까 자연스럽게 해소가 된 것 같습니다. 토트넘이 앞으로 이 힐이라는 새로운 무기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도 한준TV는 김현민 기자와 함께 모든 경기들 분석하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새로운 영상들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